자, 들어가 볼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문은 논리학 지문이기 때문에 주제 통합 지문이지만 조금 법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 논리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논리학 개념, 배경 지식 정리하고 넘어갈게. 지문에서도 많이 쓸 거니까. 뭐냐면 조건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야. 이거 알아둬야 돼, 고3이라면. 왜냐면 수학 기간에 배웠거든. P이면 Q이다 라는 게 있어. 그랬을 때 이 P를 뭐라 그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 Q를 뭐라 그래?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러지. 근데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총 모양으로 총 쏘고 총 맞아서 피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게 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봐봐. 선생님이 인천에 살거든. 인천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런 조건문이 있다고 해봤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데 있어서의 충분 조건이 인천 시민이야. 왜 그런 거야? 인천시에 지금 전입신고가 돼 있기 때문이야. 그럼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는 인천 시민이 되기 위한 뭐야? 필수 조건이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인천 시민이 될 수 없어. 다시 뭐라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자, 요거를 앞으로 부정기호 not이라고 읽을 거예요. not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인천 시민은 절대 될 수 없어. 자, 우리 요거 명제를 뭐라 그래? 대우명제라 그러지. 대우명제는 논리적으로 동치죠. 다시 요거 정리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대우명제 뭐야? not Q이면 not P이다가 똑같이 참인 거. 요게 대우관계였죠. 그치? 대우명제는 논리적 동치입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고등교육과정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 수특에 있어서 하는 거야. 요거를 전건이라 하고요. 요 P를 뒤에 부분을 후건이라고 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왜? 조건문에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이라는 거야. 자, 그럼 전건은 뭐라고? 후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고. 애초에 조건문 자체가 그죠? 요 화살표 모양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이게 충분하다라는 표시. 자, 후건은 뭐야? 전건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다시 간다잉. not Q라는 거는 뭐야?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그치? not P는 뭐야?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다시 간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라는 거는 비가 내렸다는 요 전건은, 앞에 조건은 땅이 젖었다라는 조건에 대한 충분한, 땅이 젖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야. 그치? 근데 땅이 젖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가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땅이 젖었다라는 건 비가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긴 해. 그치? 괜찮지? 여기까지 하면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개념, 그 다음에 전건과 후건의 개념, 그 다음에 대우명제 개념 요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넘어갈게. 지문 가자.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에 의하면 어떤 범죄적 행위는 주어 나왔네. 조건설 가에 의하면. 그렇죠? 조건설입니다.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에 의하면 어떤 범죄적 행위는 범죄적 행위가 특정한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체 조건 제대로
미시적으로 읽으셔야 돼. 여기에 포함된 하나의 조건이 뭐래? 행위가. 그럼 자, 전체 조건이 있어. 그리고 이 전체 조건은 뭐라고?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는,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된대. 자, 그러면은 이거죠. 요 전체가 다 충족된다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P, 얘를 Q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고 그 P 안에 부분집합이 있다는 거고 그 중에 뭐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다는 거야. 범죄적 행위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거죠? 그리고 알파, 베타 다른 조건들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치? 그랬을 때 행위가 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원인이 된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행위가 여기 안에 있고 다른 그냥 밖에 이렇게 있으면 다른 행위는 요 결과랑은 관련 없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예시 들어볼게. 내가 누군가 죽일 거야. 결과는 사망이야.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한 전체 집합이 있단 말이야. 전체 집합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결과에 이르게 한 방법이 뭐냐면 어떤 행위였냐면 칼로 찌르는 행위였어. 좀 잔인하죠? 근데 이 칼은 어디서 온 거야? 누군가가 팔았겠지. 내가 그 칼을 먼저 구입을 했겠고 그 칼은 내가 구입하기 전에 제작이 됐겠고 어렵지 않죠? 요런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칼이 만약에 제작이 안 됐다면 내가 구입도 못했겠지? 그럼 내가 칼로 찌르지도 못했겠지? 그 칼로? 그러면 사망에도 이르지 못했겠죠. 찌름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뭐 요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조건설은 이와 같이 조건의 전체적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개개의 조건들 뭐야? 요 어떤 특정한 행위 그리고 다른 조건들 내가 말한 요런 것들. 그치? 모두 동등하게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취급하니까 등가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조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문제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봤죠? 그죠? 이거 칼로 찌르는 거 없으면 사망 없다. 구입하지 않으면 내가 칼도 살 수 없었으니까 찌를 수도 없었겠지. 다음 문단. 조건설에서는 이른바 조건관계의 발견을 위해서 선행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사실이 발생했을 것인가를 묻는 조건공식을 이용하고 있다. 뭐를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조건인지 아닌지. 당해 행위, 요놈을 제거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지운다는 거야. 문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조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조건관계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건설에서는. 자, 다시 정리할게. 조건관계 성립. 언제 하는 거야?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거야. 그치?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즉, 요거 만들어줄 거야. 그치? 이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조건이 뭐라고? 그 관계를 발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후행사실이 문제의 결과가 그죠? 이 후행사실 문제 결과 문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면 조건관계가 P와 Q 사이의 조건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치? 이러한 반사실적 사고 실험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지? 그치? 뭐야? 왜 반사실적이에요? 없었다고 가정하잖아. 그치? 반사실적 사고 실험의 절차는 일종의 가설적 소거법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단어 의미 그대로 한번 끌어내 봐봐. 가설적 소거법. 가설을 세우는 거야. 지금 이 행위가 요 행위가 조건인가를 따질 거야. 이 행위가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속어. 그랬을 때 결과가 지워지나? 이런 거라는 거지. 지금 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조건 공식은 조건들의 총합에서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여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설.
통찰을 반영한 인과관계의 발견 공식으로 여겨져 왔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계속 요약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건의 원인은 그 필요 조건이라는 사상이 피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 좀 힘들으셨을 건데 배경 지식 없으면. 근데 나랑 아까 전에 요거 배경 지식 했죠? 필요 조건? 그럼 보자. 요거잖아. 조건설에서 얘기한 거. 동치 뭐야? Q이면 P이다. 괜찮아? 대우명제 생각하라고. 그러면 자, P면 Q이다 라는 조건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그 조건이 뭐였다고? 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만족해야 돼. 그치? 만약에 선행하는 사실이 없었을 경우에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요 조건문을 이렇게 대우명제로 바꿔봐봐.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때 요 P, 사건의 원인, 그게 뭐야? 얘가 지금 필요 조건이죠. 그 얘기야. 괜찮아? 자,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명제는 뭐야?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요거 명제 맞죠? 이 명제는 선행사실이 있으면 후행사실도 있다 라는 명제랑 다르다. 당연히 다른 거야. 자, 이거 그대로 이해해봐. 선행사실이 있으면 후행사실도 있다 이거랑 선행사실이 없으면 후행사실도 없다. 너무 다르죠? 얘는 뭔데? Q이면 P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뭔데? P이면 Q. 너무 다른 거잖아. 전자는 선행사실을 필요조건으로 보지만 뭐가? Q이면 P다. 이거 그치? 후자는 P이면 Q였죠? 후자는 이 P를 충분조건으로 보는 거 맞지? 그 얘기예요. 한편 형법학에서는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에 독립한 범죄적 행위. 자, 지금 논의 범주가 어떻게 좁혀졌어?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복수의 행위여야 되고요. 세 번째, 독립적인 행위여야 돼요. 그치? 범죄적 행위의 논의 범주가 단독으로 범죄 결과까지 야기될 수 있고 복수여야 되고 독립된 그 케이스를 보자는 거야. 그치? 그게 함께 작용해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게 뭐야? 태일적 인과관계 사례. 만약 이러한 사례에서 조건 공식을 적용해 보면 복수의 독립한 행위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너네 알겠어?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시 들어줄게. 봐봐. 태일적 인과관계 사례 요거 볼 거야. 봐봐. 자, 어떤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때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해보자. 선생님이 원수가 있어서 이 원수를 죽이고 싶어. 근데 이 원수는 또 누군가의 원수네. 너라고 해보자. 학생 이름을 민식이라고 해볼게. 잠깐만, 민식이는 좀 그렇고. 학생 이름 추천 받습니다. 일단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에 뭐 준 땡땡이가 있는데 준식이라고 해볼게요. 네, 준식이가 있어. 은석티도 원수를 죽이고 싶어하고 준식이도 원수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선생님은 독약을 투여했어. 준식이도 독약을 투여했어. 선생님과 준식이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A 독약을 투여했고요. 준식이는 B 독약을 투여했어. A 독약의 치사량은 50이야. 근데 선생님이 딱 50만큼 투여했어. B 독약의 치사량은 얘는 50이고 얘는 30이라고 해봅시다. 준식이는
40만큼 예를 들어서 투여를 했어. 자, 그럼 봐봐. 요 복수의 사건 맞지, 일단? 그 다음에 독립한 사건 맞죠? 그 다음에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 치사량 해당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다가 조건 공식 적용해 볼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했으면, 요거를 안 했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뭐야? 은석 T가 죽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은석 T가 독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다시 간다. 조건설의 공식 뭐라고? 반사실적 사고 실험이었어. 준식이가 독약을 투여하지 않아야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런 관계인 경우가 뭐라고? 원인이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면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조건설 공식 적용해보자. 은석 T가 독약을 투여를 안 했다고 해보자. 그럼에도 사망을 하죠. 왜? 이것 때문에. 그럼 봐봐. 이 관계는 조건설에 따르면 원인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은석 T가 독약 투여한 거는. 그치? 두 번째. 준식이가 독약을 안 투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망하지 않나? 아니야. 사망해. 왜? 은석이가 독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치사량의 독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준식이가 독약을 투여한 것도 원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요 결과에는 원인이 없네. 자, 조건설의 한계가 나왔죠. 그치? 뭐야? 다시 가보자. 이 사례에 조건 공식을 적용해 보면 복수의 독립한 행위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결과 태길적 인과관계 사례에 대해서는 결과가 분명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사망했지. 그에 기여한 행위들은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이해되죠? 따라서 인과관계의 발견 공식으로서 조건 공식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태길적 인과관계 문제는 조건설의 통찰이 인과 판단에 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었다. 그러니까 메인 논의 범주 뭐예요? 조건설에 지금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은 당연히 그럼 사고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 그 한계가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그치? 아니면 다른 견해에서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그런 거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겠지. 가보자. 조건 공식 그 자체는 결과의 약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다. 그러나 인과의 개념은 조건설에서 말하듯 행위와 결과의 단순한 조건적 결합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약이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뭐라는 거야? 인과라는 개념은 어떤 예와 예의 단순한 결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과의 문제가 뭐야?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거야. 그죠?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들과 연결되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합법칙적으로, 자, 합법칙적 뭐야? 법칙에 부합한다라는 거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비로소 그 행위를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결론. 인과의 판단은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관한 이례적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 법칙에 의존하여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 법칙에 의해서 볼 거야. 그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까지 포함이 되는 순간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때서야 인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보자. 이와 같은 통찰을 합법칙적 조건공식이라는 이름의 새 공식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아하, 그럼 우리 흐름 뭐였어? 조건설에 한계가 있었죠. 무슨 한계였어? 택일적 인과관계, 요 사례가 지금 설명이 안 된다 라는 문제였지. 그래서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라고? 합법칙적으로 결합돼서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사건을 뭐라 그래? 원인이라고 볼 거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 합법칙적 조건설. 이에 따르면 어떤 범죄적 행위가 특정한 범죄 결과와의 관계에서 법칙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포섭의 가능성은 법칙을 근거로 행위로부터 결과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구성해 봄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하면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오는데요. 원래 뭐였어? 조건관계라고 할 수 있으려면 조건설에 따르면 뭐다? not P이면 not Q의 관계가 있을 때만 P이면 Q이다라는 조건관계가 성립한다라 그랬어.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일련의 원인들 및 그 결과 요소로 구성된 일반적 법칙들의 기술과 넘어가요. 그와 같은 원인들의 예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술로부터 전권 긍정식을 통해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전권 긍정식에 주석 달렸네요. 같이 볼까? 만일 알파이면 베타이다. 그리고 알파이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 요 두 가지 전제로부터 따라서 베타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형식이 전권 긍정식이래. 자, 뭐라고 다시? 알파이면 베타이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뭐라고? 알파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베타이다. 요 3단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됐지? 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가? 합법 축적 조건설이. 그죠? 요 끌고 올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그 전권 긍정식을 읽었으니까 여기를 다시 읽어볼까요? 일련의 원인들 및 그 결과 요소로 구성된 일반 법칙. 일반 법칙 어디에 들어가? 여기다 넣어줘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일반 법칙을 넣어줄 거야. 간다잉. 칼로 찌르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 법칙. 자연과학적으로 너무 상식적이지, 그치? 칼로 심장을 찌르면 뭐 이 정도로 해봅시다. 죽는다. 괜찮지? 두 번째, 칼로 찔렀다라는 구체적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술이 두 번째로 들어가겠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결론 뭐야? 죽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 결론을 도출해 봤을 때, 그럴 때 뭐야? 얘와 얘의 인과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합법칙적 조건설입니다. 요컨대, 요약하건대 라는 뜻이야.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조건공식에 의해서는 인과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끝에 도출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지. 왜? 조건공식에 의해서는 조건설은 한계가 있었다고. 그게 핵심이었잖아. 그치? 가볍게 읽으시고. 구정보야. 신정보 나온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더라도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떡밥 문장이죠. 왜 그래요?
글의 큰 주제랑은 관련이 없잖아. 조건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합법칙적 조건설, 이게 전체 글의 주제고, 지금 요 내용은 뭐야? 전체에 대한 예외잖아. 떡밥이죠. 그러면 떡밥은 지문 안에서 회수가 되거나 지문에서 회수가 안 되는 케이스라면 문제에 나오겠지. 그쵸? 그거 넘어가요. 다만 조건설의 한계를 보이는 데 사용되었던 태길적 인과관계 사례들은 일반 법칙의 존재 자체에는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복수의 독립된 법칙적 연관이 인정되는 경우를 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랑 연결해 보세요 라는 거야. 자, 합법칙적 조건설 요 3단 과정 뭐였다고? 일반 법칙부터 세울 수 있어야 돼. 근데 봐봐. 일반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즉 칼로 찌르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른다고 해보자.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 자, 당뇨 환자에게, 아니다, 당뇨 환자에게 콜라랑 김밥을 계속해서 먹이면 죽는다? 이런 일반 법칙은 없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반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질 수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예외 쪽으로 안 가겠다는 거죠. 예외를 굳이 안 보겠다는 거지. 다만 왜 조건설의 한계를 보이는데 사용됐던 태길적 인과 사례들은 일반 법칙 존재 자체에는 의문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예외를 지문에선 회수를 안 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문제로 나오겠지. 그치?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복수의 독립된 법칙적 연관이 인정되는 경우를 할 수 있다 하고 예시를 들어주네. 가령 A와 B가 상호 독립적으로 X의 물건 위에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을 각각 동시에, 자, 이 X가 있어. 여기다가 A도 B도 가할 거야. 하중을. 근데 하중을, 최대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을 각각 동시에 가했어. 그러면 A만으로도, B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A만으로도 X는 부러질 거고요. A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B만으로도 X는 부러질 거고요. 그쵸? 그 사례야. 아까 태길적 인과관계 사례 봤지? 자, A, B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일반 법칙의 측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무런 의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 사례에서 A 행위, B의 행위가 각각 X의 물건이 X 물건의 손상이라는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왔어. 합법칙적 조건설이 어떻게 해결해? 자, 해당 하중으로 짓누르면 부러질 것이다 라는 일반 법칙이 있고, 해당 하중으로 눌렀다 라고 됐으니까 부러졌다 라는 결과가 나온 순간에 그때의 알파를 베타의 원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거였죠. 그렇게 봤을 때 얘도 그렇고 각각 물건의 손상이라는 결과, 그거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합법칙적 조건설이었습니다. 그러면 합법칙적 조건설 중에 중요한 조건은 뭐야? 일반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